반갑습니다. 오늘 서장 73회째입니다. 285쪽 30 왕래한 언장에 대한 답서 세 번째 답서입니다. 잠시 아까 앉아 있을 때 새 소리 들으셨어요? 그 새 꼭 이게 법문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울리더라고요. 근데 그 어디에서 여기 앉을 때가 어디 있나 싶은데 이렇게 저는 특히나 이런 고요하거나 뭔가 일이 없을 때 갑자기 어디에서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는 이런 새소리나 이런 거 들으면 상당히 어떤 공부에 대한 민감도, 감수성이 상당히 이렇게 생기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어떻게 들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어떤 식으로 들렸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은 어떻게 들리냐면 결코 이거 귀에서 들리지가 않아요. 뭔가 어떻게 보면 존재의 가장 깊은 데서 너무 청아하게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귀에서 들리는 게 결코 아닌데 우리는 그냥 어떤 통로가 있거든요. 거리가 있고 지점이 있어서 저기에서 울면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전달돼서 귀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알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 경험의 순간에. 근데 사실은 이 경험 자체가 그게 아니라 그거는 단지 이 경험을 해석한 우리가 학습한 대로 해석한 그런 지식이 그 순간 작동되면서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한테 주입시키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특히나 이제 공부를 이렇게 체험의 순간에도 사실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뭔가 존재의 깊은 곳에서 뭔가 알 수 없고 아련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현묘하다. 가물가물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분별은 안 돼. 분명하게 어느 위치다, 어느 지점이다라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현묘하다, 미묘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깊은 곳에서 너무 청아하게 이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문득 이 자리가 와닿을 때의 경험을 보면은 어떤 대상 사물이거나 소리이거나 나와 분리된 먼 곳에서 들려오는 어떤 거리감이 있는 위치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나와 결코 둘이 아닌 하나인 그 지점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문득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부의 전환이 오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시공간이 사라지는 듯한 자기 세계에서 물론 분별하고 얘기를 하려면 뭐 약속을 지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계획을 한다거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시공간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스스로는 심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편의에 의해서 그런 말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게 자기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소리, 사실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하고 나서의 공부는 뭐냐면 이 거리감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시공간이 사라지는 것. 만물과 나가 하나다라는 그런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내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결코 저 밖에 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밖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밖에 뭐 하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밖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밖에 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와 상대인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남 아니면 하늘과 땅, 새와 새소리 이 자체가 모두 하나로서 이렇게 분별하면은 시공간이 벌어지고 차이가 있지만 결코 어떤 본연의 어떤 자리는 하나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의심이 사라져 버려서 더 이상 밖으로 아니면 시공간 속에서 추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의 전환이 공부의 어떤 내적인 변화 과정이고 여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에 하나에 자리 잡아 버리면 온갖 예전과 다름없이 온갖 경험을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뭐 예전과 다름없지만 자기 스스로는 분리감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 상태에서 그 삶이 이루어지고 경험이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런 어떤 그런 안목이 아, 이게 거리가 없구나라는 거를 이게 의심 없이 남김없이 체험한다 하더라도 금방 그 오랜 세월 살아온 그 틈이나 습관성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금방 그걸 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금방 알아진다 하고 아니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딱 회귀가 된다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어떤 공부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뭔가 자꾸 챙기려 하고 망상에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했다면 이게 의심이 사라지고 나서의 어떤 공부라는 거는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삶이 저절로 법이 저절로 법한다 해야 되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손흥민이다 그러면 손흥민이 손흥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법이 법한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표현이 될 정도로 더 이상 어떤 그러니까 여기에 나머지가 없다는 거죠. 다른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왠지 모르게 내가 공부해 온 느낌이라면 이제는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멀리 그냥 어떻게 보면 현상이 되고 나는 현상이 되고 공부가 공부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이제 찾아오는 것이 사실 의심이 딱 사라지고 나서의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 여정 중에 그 어떤 공부의 어떤 그 성격이나 그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아마 스스로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큰 어떤 흐름은 뭐냐면 다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새도 따로 있고 사람도 따로 있고 하늘도 따로 있고 땅도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고 뭣도 따로 있는데 그것이 큰 어떤 공부의 여정이라면 큰 줄기라면 하나가 돼버린 하나가 되는 쪽으로의 변하고 그 완전히 하나가 돼서 딴 곳으로 이렇게 추구할 만한 길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길이 없다라는 밝은 안목 속에서 이제는 삶이 완전히 온전히 그 속으로 녹아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공부가 아닌가 이런 그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실은 10분 얘기한 것이 사실 그동안 제가 해온 공부를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까? 물론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 더 많은 경계를 만날 것이고 지금 결코 만나보지 못한 이 공부의 미천을 다 확인하게 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뭐 그게 뭐 우리가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일 아주 극한 상황일 것이고 근데 그렇더라도 이 큰 어떤 흐름이나 이런 식의 공부의 어떤 그 요체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렇게 하나가 됐느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뭐 마음이 어떤 그러니까 하지만 분별되는 대상에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갈 데가 없다는 건 분명해. 갈 데가 없다는 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갈 때라는 건 뭐냐면 갈 곳이라는 거는 마음이 갈 곳이라는 거는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진실한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 이것이 아닌 더 진짜인 것에 가려고 하지 더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경험하는 이것보다 나은 것, 이것보다 진짜인 것, 이것보다 훌륭한 것은 결코 없다라는 그래서 갈 길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길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그 전환이 반드시 오면 그때부터 뭐냐면 그냥 이 자체에 익숙해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 것도 없어. 뭘 배울 것도 없고 진짜 그 이후에 공부를 하면 오로지 삶이 공부인 것이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예전
바람처럼 흔들리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든. 근데 그 이전에는 여전히 이게 다가 아닌 듯한 그 미련이 남아있을 때는 자꾸 자기도 모르게 더 멀리 갔다가 회귀하게 되고 더 흔들리게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토대가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토대가 굳건하면 그만큼 흔들리거나 방황하거나 미심쩍거나 하는 것들은 없죠. 오로지 남아있는 거는 습관성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전에 길들여졌던 습관성의 그 조복만 남아있는 거지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완전히 상대가 끊어졌어요. 단지 이 법 자체, 있는 그들의 법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 어떤 흔들림이나 들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어떤 그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흐름, 여정, 아니면 터닝 포인트, 전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시작은 뭐냐면 공부의 시작은 뭐냐? 한번 이 진짜 분별 없는 자리가 스스로 그 체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득이 돼야 된다. 오로지 이 기반 위에서만 공부할 수 있어요. 이 힘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공부 못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절대 이 힘이 안 되고 뭐랄까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뭔가 자기 스스로가 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라. 그래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한테서 물들지 않는 자리, 물들지 않지만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소생하는 자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딱 자각이 돼야 된다. 아니면 처음에는 슬쩍 와닿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탁 등력차가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뭔가 딱 챙길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자리가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챙길 필요도 없이 하나가 돼버리는 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경험은 부지불식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해야지 해서 되진 않아요. 단지 그런 조건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경험이 일어나게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냐 그러면은 이 경험이 이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단지 이것이 스스로 체득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조건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체험을 방해하고 이것을 명백히 확인하는 걸 방해하는 거는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남한테 속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뀌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그 책에도 제목이 자기에게 돌아오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실은 왜 자기에게 돌아오라 하냐? 사실 자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디 남한테 갔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기밖에 없어. 이 사실이 명확해져 버려야 됩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이 우주는 나 자신이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이게 물 셀 틈 없이 틈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명확해져 버려야 돼요. 이 세계는 나 자신이라는 것이 명확해져 버려야 돼요. 이게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경계에 떨어져서 우리가 이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자리가 체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나밖에 없느냐? 여러분이 하루 종일 경험하는 것 가운데 다양한 사람을 만날 것이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경험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모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여러 가지 감각이 있다 하는데 그 말을 더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자기 생각밖에 없고 자기 느낌밖에 없고 자기 소리밖에 없고 자기의 어떤 시각적인 경험밖에 없고 자기의 촉각적인 경험밖에 없고 자기의 미각적인 경험밖에 없어요. 자기의 경험 아닌 것을 한번 그게 있을 것 같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괴롭힌다는 자기 생각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게 명백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새나가는 마음이 완전히 자기한테로 회귀해야 되거든요. 밖이 뭐가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생각의 내용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도 온전히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내용이 밖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괴롭히는 것이지 밖에 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타격을 주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경험에 대한 해석,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이 남이 나를 공격한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온전히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가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 생각은 자기 생각밖에 없고 남이 생각이라는 건 없고 밖에서 들어온 생각은 없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주 뭔가 이게 공부를 해도 뭔가 진전이 없다 하는 거는 이런 장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따로 있다고 여겨서 여전히 따로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머물게 되거든요. 따로 있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하나밖에 없는 생각이고 자기 생각일 뿐인데 다 평등해져 버려요. 모든 생각이. 생각의 높낮이가 사라져 버립니다. 다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네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거기에서 틈이 생기면서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게 이제 감정 현상으로 폭발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 남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그런 생각, 나한테서 일어난 그 생각에 속기 때문에 그런 식의 헛개비, 그래서 헛개비라고 하죠. 헛개비에 속아서 그런 식의 감정의 구속을 받는 것이죠. 생각의 구속을 받는 것이고. 남이 생각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 기본부터 다 따져봐야 돼요. 밖에서 들어온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부터 의심이 된다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남이 생각이라는 게 있는가? 내가 경험하는 생각 중에, 내가 하는 생각 중에 남이 생각이라는 게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에요. 다 따져봐야 돼. 왜냐하면 장애가 되는 거를 걷어내야지 여기에 마음이 머물면서 따로 있다는 그것에 머물면서 이게 자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없어서가 아니라 가리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걸 다 치워야 돼. 그리고 사실은 우리 체험 이후의 공부도 이겁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드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저 사람이 행동해 주지 않지? 아니에요. 내 뜻이 곧 그의 뜻이고 그의 뜻이 나의 뜻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뜻은 없어. 나의 뜻밖에 없는 거야. 나의 뜻은 이렇고 저의 뜻은 저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라는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분열된 내용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게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남이 생각이 없고 남이 게 없어져 버리면 고통받지 않아. 이상해요. 그건 이상해.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예요. 하나가 돼버리면 거기엔 고통이 없어요. 근데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남이 강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나라는 것이 여전히 나는 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장애가 되는 게 같아 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라는 미세하면서 미묘하면서 집요하면서 고질적인 그 생각에 금방금방 갇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있으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같이 있어 버리는. 우리가 분리가 탁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무아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이 그래요. 무아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원래 무아예요. 원래 무아라는 거를 스스로 잘 보라 이거예요. 나라는 거는 관념이라는 걸 잘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애기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 됩니다. 생각이 성숙하면서 내가 됩니다. 애기들만 봐도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 근데 그 나라는 생각이 5살부터 형성되면서 우리가 50년, 60년, 70년, 80년 그 너무도 고질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게 너무 당연시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오랜 세월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치 나의 DNA 같은 느낌이 돼버리는 거야. 타고난 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의 존재감,
나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잘 안 나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고. 예전에는 뭔 일이 벌어지면 금방 계산이 돌아가는데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래서 왜 내 감정은 안 알아주지? 왜 나는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 걸 탁탁 느끼잖아요. 어떤 뭔가 계산을 해야 될 상황이나 손해나 이익을 보는 생각. 내 거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탁탁 튀어나오는 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나와요. 튀어나오지가 않아. 그 어떤 나라는 그 1인칭 주인공이 잘 안 튀어나와.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진짜 항상 했으면 공부를 하든 말든 항상 그게 튀어나와야 되거든. 똑같은 강도로. 근데 그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진짜 나라는 것이 허상인 것이고 관념인 것이구나. 거기에 뭔가 분별 경계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이것도 같은 속성의 것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구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꾸 우리는 온 의식이 나를 위해서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 희석되고 그 힘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그 분리가 있으면요. 웬만한 경계에서는 우리가 쉬워요. 이 체험을 하고. 웬만한 경계에서는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웬만한 경계. 예전에는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문제가 됐잖아요. 나라에서 뭐 큰일이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될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정치인이 어떤 말을 했든 그게 우리 생활에 사실 큰 영향을 안 주고. 근데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막 분노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막 별로 무심해지고 떨어져 나가는 걸 느껴.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의 경계들은 그런 류의 경계들이었어요. 그런 데서 막 우리가 그 좀 막 예민하게 반응했었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누가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겨지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나의 폐부를 찌르는 사건들이 간헐적으로 경험될 때 이게 나라는 존재감이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가 아직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자기한테 주어지는 인연을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모든 인연이 나의 그 존재감을 다 위협하는 경험은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꼭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돼. 근데 그걸 피해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 굴레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돼. 근데 그런 것을 피하지 않고 보게 되면 그 극복할 수 있으면 그 비슷한 류의 사건들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가만히 보면 그 고뇌가 내가 뭔가에 의지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나라는 존재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체험을 하고 뭔가 마음을 뭔가 추스려서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정면으로 보면은 그것이 진짜 뿌리가 없다는 걸 알아서 오랜 시간 끌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데 자꾸 회피하고 돌아다니면 그건요, 지옥까지 쫓아옵니다, 그건. 천당까지 쫓아와요. 그 의식은. 왜냐?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천당 가잖아요. 그럼 내 의식도 같이 그 수준으로 가는 것이거든. 어디를 가도 그 장애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공부 그러잖아요. 번뇌는 어디서 느낍니까? 산속에서 느낍니까? 사람 안 만날 때 느낍니까? 일상생활 지지고 볶는 데서 번뇌 느끼잖아요. 그럼 이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어떤 큰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부는 그 쓸데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 현실의 고에서 벗어나려는 그 공부를 하는데 현실을 도피해서 다른 데서 일이 없는 것은 그거는 궁극적으로 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된다. 물론 우리가 공부가 힘이 약할 때, 내 이 힘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진짜 막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을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아직 내 힘이 부족하구나 해서 아직은 아니구나 싶어서 살짝 외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어떻게 보면 장애라는 걸 알고 공부에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다가 왜냐면 또 똑같은 일을 만나거든. 그러면 그때 다시 힘을 발휘해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같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무슨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저 힘듭니다, 사실은. 버거워요. 왜냐면은 이런 극단적인 어떤 장애를 우리 일찍 만날 수도 있고 공부가 돼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싹이 필까 말까 할 때 막 폭풍우가 몰아쳐 버리면 싹이 뭐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온실 속에서 보호된 상황에서 뭔가 힘을 얻었을 때 말하면 거기서 버티는 힘이 생기는데 진짜 싹이 틸락말락할 때 이게 처음에는 보호된 환경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비닐하우스를 걷어내고 그 온실을 다 벗겨버리고 나대지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폭풍우를 만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 공부가 이 정도라는 걸. 근데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하려고. 왜냐? 어차피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장애가 여겨지는 일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른 문제에서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너는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공부가 됐고 이 문제가 되니까 공부가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떠한 문제도 장애가 안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어느 문제도 우리는 순식간에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공부가 어떻게 보면 장애가 사라지는 거, 장애가 없어지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지 이 문제는 되고 이 문제는 안 되고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걸려있는 문제는 아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평범한 동사무소 직원, 그냥 아무 일 없이 앉아있는 그냥 너무도 안정된 직장이라거나 그런 공무원 있잖아요. 만약에 민원도 안 하고 뭐 동사무소 민원 업무 하겠네. 진짜 그냥 고인물처럼 그것이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생명력이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처럼 좋은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갖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장애가 되는 게 다른데 그 장애가 사라지느냐가 포커스예요. 왜? 장애가 생기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고요한 물이 의미가 나한테 있는 것이냐 아예 없는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나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는 거기 아직도 기준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뭐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경계에 있을 때는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경계에서 훌쩍 벗어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경계에 의지할 때는 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쉬운 경계도 있고 어려운 경계도 있어요. 쉬운 경계에 의지할 때는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쉬운 경계라는 건 그만큼 의미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무거운 경계라는 건 내가 그만큼 집착하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런 경계에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고예요. 분리가 바로 고를 만든다고. 그건 뭐냐? 자기밖에 없어야 되는데 남이 있으면 고가 된다고. 그래서 그 모든 생각을 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느냐. 자기 감정이라는 것도 자기 감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느냐. 나의 그 보이는 대상이라든가 소리라든가 감각이라든가 그것이 다 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내가 다 하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상하게 변화가 오는 것이 그러한 경계에 마음이 안 가. 왜냐하면 내가 창조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알거든.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변화가 와요. 이게 헛개비구나라는 걸 알아. 남이 있고 남이
밖이 뭐가 있으면 그건 객관적인 대상처럼 우리가 사실처럼 여겨지는데 실제처럼 여겨지는데 다 나의 창조물이라는 걸 알면은 그게 환상이라는 걸 알게 돼. 공해라는 걸 우리가 체감하게 돼. 그럼 우리 그 환상과 같은 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에 의미를 두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도 감정에 머물지 않게 되고 사물이 드러나도 사물에 마음이 가지 않게 되고 소리가 일어나도 소리에 마음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자리의 울림, 이 자리만이 그냥 옳다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탁 체크됩니다. 그 모든 의지하는 마음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래서 소리가 지금 이 탁자 위에 이곳에서 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게 사실 이 종이 소리를 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보면은 엉터리 같고 바보 같고 제정신이 아닌 말 같지만 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질 않아서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탁자 위에 있는 좌종이 이 소리를 낸다라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이 없으면 마치 어떤 공부의 과정 보면 이게 점점 나와 거리감이 사라져요. 저 멀리서 들리던 것이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은 그 거리감에서 들릴 것 같고 이제는 뭐 손가락만 살짝 들어도 닿을 것 같은 그 좁혀짐이 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나와 이 종소리가 하나구나라는 것이 체험이 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 자리에서 울리고 있구나. 어디에도 마음이 새나가지 않을 때 경계에 따라가지 않을 때 이게 확 확인돼. 그것뿐이에요. 여기는 생각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물들지 않고 감정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감정이 물들지 않고 소리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물들지 않고 사물이 여기서 출현하기 때문에 사물에 물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자신이고 사실은 나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이 온전하고 실제이고 변함없고 나머지는 그냥 순간순간 여기 그냥 그 인연 따라 그냥 순간순간 분별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순도 100%가 돼버려야 돼요. 막 잡석이 섞여 있는 것처럼 이것 있고 요것 있고 이것 있고 뭐 있고 이러면은 이게 순도 100%가 아니에요. 그럼 조금이라도 먼지 티끌 만한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게 먼지 티끌 만한 것이라도 남아있는다는 것이 그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자아감이거든요. 자아감이 있으면 우리 죽는 거 두렵습니다. 그게 먼지 티끌이 있다는 거는 쪼개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둘이 있다는 거면 그게 주객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뉘어질 때는 항상 먼저 출현하는 게 나예요. 주체가 그러니까 그게 크기가 사이즈가 먼지 티끌 만한 것이라도 따로 있다면 그게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티끌은 나라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환상, 고정관념이 미세하지만 너무도 집요하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자아감이라는 것이.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뭔가 불쑥불쑥 일어나는 게 있어. 나는 나 하는 것들이. 그게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인데 밑에 보면은 엄청나게 그게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뭐가 있으면 아직도 분리감이 있는 것이고 분리감이 있으면 공부에 힘이 부족한 것이고 여전히 그 조금이라도 새나가는 게 있으면 아주 큰 힘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것이 내 현실에서 느껴지죠. 근데 그런 것마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진짜 저는 그걸 봐요. 우리 대장장이 그러니까 우리 금 재련하는 사람 연금술사라고 이거 이 작업은 그 작업이라 이 작업 뭔가 이 금광이 딱 발견이 됐다. 온갖 잡석이 여전히 들어있다. 그러면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그 단련 계속 두드려 패는 거야. 그리고 탁마라고 하죠. 이제
비유가 이제 금과 광물인데 이 마음, 이 허공과 같은 마음에 뭔가 환상이 계속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요.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이 내 공부의 큰 출발점이긴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체험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싹 이해가 되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진짜 그럴듯하게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해 스님의 서장을 그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조사선이나 선의 어떤 집안에서는 대단히 안목이 있고 출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어.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자기가 이것과 하나가 됐느냐 아니느냐는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해? 제가 얘기하죠. 살면서 겪어보면 그 공부의 미천이 드러난다. 그래서 온실 속에서만 있지 말고 밖에 나대지에도 나가보고 사막에도 나가보고 또 태평양에도 가보고 저 에베레스트 같은 그 혹한에도 가보고 남북극에 다 우리 삶에서 그 모든 경험을 다 해봐야 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진짜 뭐가 따로 있느냐가 발견돼요. 해운대 앞바다에서 안 보이던 것이 태평양에 가면 보이고, 우리 이 부산에서 안 보이던 것이 저 오지에 가면 보이고, 그 가려져 있던 것들이 진짜 이 공부에 힘을 써야 될 때 그때 막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됐느냐 안 되느냐는 위기를 경험해 봐야 안다. 평소에는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가 안 돼, 일상생활. 근데 위기를 경험해 봤을 때 진짜 딱 이게 흔들리지 않고 딱 이게 이제 굳건하냐 아니면은 뭐 이 뿌리가 너무도 약해가지고 이 공부에 어떤 힘이 약해가지고 막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흩어지고 찢어지느냐. 그건 뭐냐, 따로 있다라고 여기면 흩어지고 흔들리고 찢어지고. 근데 여기에는 나도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뭐가 있다라는 것이 없어. 없는 것도 없어요.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언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떤 순수 의식? 하나의 식이, 균일한 식 하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구나까지가 이해가 되는,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마치 나의 현실인 것 마냥. 근데 그거 아닙니다. 뭐가 가물가물하게 뭐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기미만 보여도 그건 다 분별이에요. 벌써 물결로 떨어진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잔잔한 물결도 물결이라는 거예요. 뭐가 말할 수 있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그래 한 물건도 없어야 돼. 한 물건도. 순수 의식도 없어요. 여기에는 완전히 끊어져야 돼. 완전히 끊어져야 돼. 모든 분별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게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어떻게 그 마장으로 탁 드러납니다. 분리감, 번뇌, 고뇌. 평상시에는 그거 못 느껴요. 잠재돼 있다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고통받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녀석이 뭐냐? 주관의식이에요. 주관의식.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건 순수의식도 아니다. 식도 아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3계. 뭐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상처정. 왜? 식무변처정이 바로 순수의식이야. 식 하나가 있는데 무변. 끝이 없는 식 하나가 있다라는 그 의식 상태. 모든 것은 이 순수 의식 하나로 있다라는 그 의식 상태가 식무변처정이에요. 식무변처정. 근데 그거 공부의 여정인 것이지 공부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야? 식도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공무변처정. 공이 끝간데 없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 경계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이 이 공간만 있다. 공간만 있다. 허공만 있다라는 것도 경계라는 거.
근데 무소유치 아무것도 공간도 없다. 허공도 없다. 없다라는 것이 또 경계인 것이고. 없으면 어때? 없는 것도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다 조금씩 새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의식이 이렇게 해서 순수히 이것이지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 물건도 없어져 버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 나가던 것이 없는 것도 없구나, 그것도 망상이구나라고 하면은 탁 눈앞에 시점으로 딱 오는데 해석하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네. 색이고 공이고 색이 이게 막 나온다. 근데 이것도 말이라. 그리고 공부가 얼마나 미묘하고 엄밀하고 미세하고 섬세한 것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 왜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게 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조차도 다 사라져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막 어떻게 그냥 텅 비워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근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 뭐 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사는데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지. 꿈과 같다라는 거지. 그때그때 그냥 사는데 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때뿐이고 그냥 마치 그 모든 일들이 실체감이 없고 존재감이 없고 근데 뭐 어떤 일들이 그냥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그 공부가 단련돼 나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 공부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혼란이 와요. 딱 이게 체험하고 나서 처음에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하면 이게 이거 챙길 때는 있고 챙기지 않을 때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일 때 있고 근데 그 챙기거나 안 챙기거나 똑같다 여겨지더라도 여전히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영향받고 흔들리고 그런 장애가 있는 거야.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면 그냥 그러니까 공부라는 생각이 없죠. 법이라는 생각도 없어. 그냥 하고 싶어도 없어요. 그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 법이라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달라지는 건 뭐냐면 남아있지 않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뭘 해도 한 게 아니고 안 해도 안 한 게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이 100%다. 그냥 이 그대로가 진실하고 여여하고 항상 이게 항상 앞서 있고 항상 먼저이고 뭔가 분리감이 사라지고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냥 일체가 그냥 하나로 분명한데 이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법. 그래서 진실이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법이 숨어 있으면 안 되고 다 드러나 버려야 돼요. 법이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도 뭔가가 가리는 게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려야 돼요. 100% 다 드러나서 이게 더 먼저 빛을 발해야 됩니다. 뭐가 이런 얘기하면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일단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죠.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면 그것이 막 어떤 존재감이나 위압감으로 확 돌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그냥 항상 이 평등성에서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이지. 그러니까 항상 이 평등성이 든든하게 모든 일에 배경이 되면서 그것이 먼저 보이지 이 돌출되어 있는 것들이 먼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출되어 있는 것이 먼저 보인다는 건 여전히 존재감이 강한 거예요. 그게 타자감이 강한 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 체험 이후의 공부는 분별심을 항복시켜야 됩니다. 분별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이 성난 황소와 같은 분별하는 마음을 완전히 항복시켜서 물처럼 유연해지고 바람처럼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듯하고 아무런 그냥 환상처럼 있기는 있지만 없는 그런 것이 되고 왜냐하면 바람은 그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환상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분별심이
이 헛개비가 돼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헛개비가 돼버려야 된다. 분별심이 강력한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분별심이 헛개비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분별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심이 여전히 뭔가 힘이 있고 그러면 걸려요, 자꾸. 분별심 뭐냐? 뭔가 따로 있다라는 그 마음.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고. 그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헛개비가 돼버려야 된다. 환상이 돼버려야 된다. 공부가 되면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 그럼 거기에 그냥 익숙해지는 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자리 체험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 날뛰는 이 마음 따로 있다고 여기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이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이 이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체험 이후의 공부에서는 그 법구경이나 이런 구절도 상당히 그 감명 깊습니다. 그 초기의 경전, 그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직접 말한 것이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이 몇 개 있죠. 법구경도 그렇고 뭐 무슨 경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상당히 솔직해 진솔해. 무슨 이론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백만 대군을 물리치는 것보다 자기를 정복하는 것이 어렵다. 그거는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 그건 뭐냐면 백만 대군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뿐인데 우리가 보통에 알고 있는 백만 대군은 엄청난 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자기 마음을 조복시키는 것이 어렵다,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자기를 항복시키는 거, 자기를 그냥 자기 존재감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그냥 그 뭐 저 굴러다니는 나무니까 같아지는 나라는 존재감이 굴러다니는 낙엽과 똑같아지는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그 공부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부합해 가는 게 공부거든요. 삶이 사실 같아지고 그래서 그걸 엽법해진다 하잖아요. 여법. 법다워진다. 삶이 법다워지면 고통 없습니다. 법답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깨달았으면 이제 법답게 사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순수하게 순도 100%가 되어 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법답게 된다는 거. 법이 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어떻게 다루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면 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거 아주 공부 과정이 중요해. 내려놓아라. 받아들여라. 왜 받아들여?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는 뭐냐? 나 때문에 못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받아들이기 싫은 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그게 주어진 인연이면 받아들여. 이게 뭔지 알아요? 나를 자꾸 마모시키는 과정이라. 나를 누더기처럼 만드는 과정이에요. 내가 싫은 거를 다 받아들이는 과정. 나를 어떻게 보면은 나의 존재감을 사라지게 하는 그 과정이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내려놓음은 따로 있다는 것들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그 방향이 다 똑같아요. 왜? 순도 100%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사실은. 뭐 알고 모르고 없어. 뭔가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내려놓고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왜? 의지하고 집착하는 건 다 따로 있는 것만 우리가 의지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못 받아들이는 건 따로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걸 항복시키는 거, 그 분별하는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공부의 성패를 좌우해요. 이 자리를 깨닫고 이것만 남아가는 그 공부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 근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나는 헛개비라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응? 근데 이게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이것이 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나가 사라지면 이것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이 공부는 나가 사라지는 공부다. 왜? 내가 헛개비고 요것만이 진실하다는 거. 요것만이 진실한 것입니다. 요것만이 무상하지 않은 것이고 이 깨어 있으면 이 뭔지 모릅니다. 사실 분별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것이 확 자각이 돼요. 뭔지 모르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있어. 있다 해도 이건 헛개비의 말일 뿐이고 없다 해도 헛개비의 말일 뿐이야. 근데 있다도 이 일이고 없다도 이 일인 거예요. 모든 언어가 이것의 그림자가 돼버리고 모든 행위가 이것의 그림자가 돼버리고 모든 세계가 이것의 그림자가 돼버리고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만약에 그리 되면 무슨 고통이 있겠냐 쉽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추구하는 마음은 없어요. 제가 얘기하죠. 뭐가 도가 어디 있고 뭐 궁극의 법이 따로 이런 생각은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길은 없어요. 저한테. 갈 길은 없어요. 그냥 딱 눈앞에 이것뿐인데 여전히 그래도 어느 순간 불쑥불쑥 일어나는 마음들이 목격이 돼요. 그거는 제가 아직도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근데 이것 말고 뭔가 따로 있어? 없어요. 그건 없어.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그 분별하는 습관, 그것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거, 그 흔들림이 남아있구나라는 거는 내가 그 나의 현실이구나라는 건 알았어. 근데 도망갈 곳이 있다는 그 생각은, 그런 환상은 다 깨져버리고 없어요. 그런 환상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것만이 진실한 그 공부인 것이고 이 삶이 온전히 100% 진실하구나라는 거. 그게 내한테 이로운 것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이롭지 않은 것으로 다가오든 행복한 것으로 다가오든 불행한 것으로 다가오든 행복과 불행이 평등하고 있는 그대로 다 진실하구나. 이거는 의심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행복한 게 좋은 마음은 있어요. 단계에 손이 가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헛개비라는 거는 또 알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 그래서 주어진 인연이 이게 100% 공부인 것이고 이게 진실한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깨달음에 대한 환상은 없습니다. 사실 그 이전과 이런 식의 길이 사라져버린 듯한 전환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세계가 열리는구나라는 그런 거는 있어요. 뭔가 아직 길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공부라는 게 따로 있을 것 같은 그 미진함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안 보여요. 이게 온전하게 이게 너무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근데 그런 게 사라져 버리면 이게 부족한 모습이고 작은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그것일지라도 이것 자체가 진실한 것이지 따로 진실한 게 없구나라는 거 분명해지. 근데 여전히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그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부를 이게 하다 보고 여기 익숙해지다 보고 계속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연에 다 맡기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흔들림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거는 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공부해 온 변화를 봐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완전히 이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이구나. 이 공부라는 것이. 완전히 이 안의 것들이 돼버리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왕래한 원장에 대한 답서인데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오늘 못하더라도 다음 시간에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죠. 285쪽. 삼가 편지를 받아보니 5째 아드님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셨더군요.
부자의 정은 천번이나 윤회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은혜롭고 자애로운 습기가 흘러든 것입니다. 이런 경계에 맞닥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오탁악세 속에 여러 가지 헛된 환상들은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부디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늘 이와 같이 보십시오. 그러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녹아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예, 이분이 왕래안이라는 분이 아마 60이 넘으신 관직에서 다 은퇴할 때쯤 되신 분이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자식들도 많이 낳고 일찍 낳고 그러니까 또 일찍 이게 먼저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자식들도 있었겠죠. 근데 5번째 아들이 병으로 이렇게 죽었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먼저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어떤 그 정이라는 것이 엄청나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편지를 이제 보냈죠. 그래서 이제 대스님이 부자의 정은 천번이나 윤회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은혜롭고 자애로운 습기가 흘러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부자의 정은 습기가 흘러든 것입니다. 습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니까 무슨 대단한 게 있는 게 한마디로 그건 습입니다. 그러면 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젖어든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입니다. 업습. 부자의 정도, 부모 자식 간의 정도 업습이라는 거. 왜? 맞죠? 나라는 것도 업습이거든요. 나라는 존재도. 그럼 나의 자식이라는 것도 업습이지. 나조차도 생각이 굳어지면서 익숙해지면서 생긴 관념인데 자식도 안 그러겠습니까? 자식도 그러면 자식한테 느끼는 정도 안 그러겠습니까? 이 불교라는 거는요,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들의 사실을 너무도 많이 왜곡한 삶을 살아왔다. 왜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미묘한 현상작용에 속은 것이죠. 근데 이 말하잖아요. 그거 습이라는 건 망상이야 이 말인 거예요. 부자의 정 그거 망상이야 이 말인 거예요. 부자의 정도 부모와 자식 간의 정도 망상인데 그 아닌 정은 망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경계에 맞닥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오탁악세 속에 여러 가지 헛된 환상들은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앞에 말은 참 슬프고 애달픈 일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만 그게 세속적인 어떤 사람의 정인 것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오탁악세의 일이거든요. 오탁악세의 속에 여러 가지 헛된 환상들은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환상이라는 것이고 먼저 죽는다, 나중에 죽는다라는 것도 세속적으로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지 말았어야 될 불행이지만 그것도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꿈의 세계, 환상 세계의 일이 오탁악세거든요. 오탁악세라는 것은 이제 막 우리가 불교에서 이 사바세계를 이제 진흙에 비유하잖아요. 더러운 거, 오염된 것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성을 청정하고 깨끗한 거. 사실은 티끌 먼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 마음에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본성으로서는 어느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물들지 않은 순수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죠. 사실 이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그런 순수성이라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사실 공부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말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객관적인 실체처럼 딱 머릿속에 박아놓지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양면성이 어디 있고 색즉시공이 어디 있고 공즉시색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서 일어나는 환상인데 불이법 그거 다 환상입니다. 분별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불이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진짜 선을 공부해야 돼요.
모든 언어를 끊어내는 그 장치는 선에 있어요. 선어록에 있고 경도 장치에 의미화된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 도단의 그런 그 방편들은 선에서만 쓰거든요. 공안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번뇌가 남아있는 거예요. 뭐 순수의식이니 절대자각이니 무슨 뭐니 그런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는 다 망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건 선어록밖에 없잖아요. 모든 말문을 닫아버리는 건 선어록밖에. 이거를 봐야 돼. 나중에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실 요량이 있으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말에서 활짝 열려야 된다고. 그건 뭐냐면 말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기에서 스스로 아 이거는 진짜 결코 말이 될 수가 없고 말이 아니구나. 말만 조금이라도 됐다고 이건 다 망상이구나. 그래서 엄밀한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이 어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인도의 성자들 얘기나 아니면 서양 선사들의 그 공부하시는 분 책들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도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선어록은 그런 설명들이 잘 안 돼 있는데 근데 끝에 말을 안 끊어줘. 그거는 설명이 의미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경전과 같은 거예요. 의미가 남아있는 거야. 의미화된 언어로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의미화가 될 수 없는 거고 그 역할을 해주는 거는 선어록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특히 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장애들을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잘 찝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장 같은 경우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틈틈이 좀 공부를 하다가 읽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타각세 속에 여러 가지 헛된 환상들은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부디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늘 이와 같이 보십시오. 그러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녹아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뭐가 떨어져 나가? 환상이 떨어져 나가고 응? 그다음에 습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럼 뭐야? 부자의 정이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런 애달픔을 느끼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울면서 보는 거예요. 웃으면서 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막 눈물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스스로 막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그렇게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울음에 떨어지고 웃음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울어요. 할 거 다 해요. 느낄 거 다 느끼는데 그게 텅 빈 것이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이렇게 자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우리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점 녹아서 떨어져 내려가는 일이. 그래서 이 진짜 뭐랄까 그냥 이것만 오롯해진다 해야 되나요? 이것만. 이게 가만히 보십시오. 소리는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을 내려놓고 그냥 직접 경험한다. 이 경험의 순간에는요. 소리는 무상하다는 게 금방 알아지잖아요.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가 이렇게 왜 울릴까? 그냥 이 울리고 있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해석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해석은 그냥 환상이에요. 근데 이 현실 속에, 이 현재 속에서 아무런 해석이 없는데 또 무상한 소리는 다 지나가고 없지만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뭐란 말입니까? 이 자리는 뭐란 말입니까? 사실은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해서 그게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면요. 사로잡히지 않고 딱 거리를 두고 보면 그러니까 거리 두기가 상당히 중요해. 빠지지 않고 거리를 두고 보면 생각이 횡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방향성의 전환이 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네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게 돼. 딱 모든 이 현상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맞아. 마치 수평적인 시선으로 흐르다가 종으로 딱
멈추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딱 이 자리에 딱 눈이 맞는 듯한 그런 전환.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부표처럼 막 흘러가는 삶을 살다가 탁 여기서 안정을 탁 찾는 거야. 안심인명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더 분명해지면 뭐냐면 진짜 세상은 다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지 과거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구나. 모든 시간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모든 공간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다 여기서 마치 그 진짜 뭐 명경지수 맑은 투명한 거울과 같은 데서 온 세계를 다 담아내고 있는 그거 해인산매. 해인산매가 그거죠. 해인산매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온 세계가 다 펼쳐져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것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